팀 EJ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한 여인이 매점에서 잡지 한 권과 과자 한 봉지를 사고는 탑승 전까지 대기실에서 잡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뒤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옆을 쳐다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어떤 신사가 방금 자기가 놓아둔 과자 봉지를 뜯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했지만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하여 자신도 그냥 과자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남자는 무척 태연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여자가 하나를 집어 먹으면 자기도 하나를 집어 입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나씩 집어 먹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참 우스운 광경이었습니다. 이제 과자가 딱 하나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 마지막 과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과자가 이제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절반으로 쪼개어서는 절반을 봉지에 다시 올려놓고 나머지는 자신의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싱긋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저런 철판 깐 낯짝도 다 있담. 능글맞게 웃기까지 하면서 어휴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몹시 불쾌했던 여인은 한동안 헝클어진 호흡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비행기에 올랐을 때도 그 남자의 뻔뻔스럽고 무례한 모습이 아른거려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휴지를 꺼내려고 조기 가방을 열었는데 그 속에 자기가 샀던 과자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열심히 집어먹은 과자는 바로 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버린 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먼저 판단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기.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본격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 시작합니다. 지금의 일상을 잠시 쉬고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목소리가 되게 많죠. 오늘은 드디어 한 달에 한 번 하는 3인 3색 집단이죠. 네, 그렇죠. 이전에 출연하셨던 분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굳이 뭐 몇 회인지는 얘기 안 하시고 목소리와 별칭으로 인사를 하면 또 우리 애청자들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소리로 인사 나눠주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50일에 참여했던 훈이라고 합니다. 내용도 주제나 제목 정도? 네. 뭐 딱히 재미없는 내 인생? 이거였고요. 그때 방송 분량 걱정하셨었죠? 네. 재미없어가지고 어떻게 나가나. 그때 순위가 많이 떨어졌던가? 아니요. 이제 좀 궁금했던 거는 그때 이제 훈님이 방송을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좀 아니요. 이야기는 안 해봤어요. 네. 주변에 어떤 얘기가 있었던가요? 주변에요? 네. 주변 사람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해요. 정말. 왜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일이니까. 캐릭터가 있으시네요. 사람들이 딱히 재밌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제 고민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잘 이야기하는 편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제 또 진행해 보기라고 그 다음에. 네. 반갑습니다. 달빵입니다. 지난번에 저를 홍길동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네, 참 수줍고 부끄럽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나온 것을요. 네. 그때 도움 되게 많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영광스럽게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또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과입니다. 저는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마음이 늘 공허할 때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었고요. 네, 그 방송 녹음하고 한 몇 주 동안은 이제 잘 지내다가 저의 그 부족한 의지력의 문제로 또 다시 예전에
그 여러 문제들이 다시 올라와서 고생하는 와중에 집단 상담을 했고 그래서 조금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같이 자기성장 집단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만났었죠. 네. 어젯밤에 상당히 그 화도 내시고 가시고 그랬는데.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근데 내 눈에 그렇게 보였을까요? 돼지 눈에 돼지가 보이고 사람 눈에 사람이 보이고. 그거 일극기밀인데. 내가 화내는 걸 일극기밀인데 그걸 그렇게 누설하면 천벌받습니다. 내일 아침이 두려워요. 예, 반갑습니다. 세 분 반갑고요. 오래간만에 뵈서. 그리고 오늘 얘기가 좀 기대가 되는데 우리 3인 3색도 이렇게 들어들 보셨죠? 네. 그래서 상담했을 때 그 이후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신한테 이렇게 모든 시선이 다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니까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자기 얘기를 해주시고 훈님 좀 자주 들어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요?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좀 어색하죠? 네. 네, 그냥 자유롭게 자기 얘기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방송 전과 방송 후, 그러고 나서 자기 주변에서 본인이 이제 겪게 됐었던 변화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이런 부분, 의식의 변화, 아니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 뭐 이제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꼭 변화해야 돼요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에 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또 함께 나누고 이제 또 함께 하는 자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얘기 나눠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훈님은 초대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훈님한테 먼저 질문하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때 방송하고 난 이후에 예. 어떠셨는지 좀 사실은 듣고 싶어요. 지금 얼마나 지난 거죠? 시간이? 한 3달, 2달, 3달 정도 됐나요? 3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2달?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고요.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뭔가를 해보라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사실 조금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들 어떤 모임 같은 것도 그냥 나가보고. 나가봤다예요? 아니면 나가고 있으세요? 그냥 시간이 되면 맞춰서 가는 편이고요. 네. 재밌으세요? 재밌죠.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해요. 예.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람 그 관계에 대해서 약간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가 있나요? 그런 구체적으로 말하기 조금 약간 애매한데 그냥 그 관계를 뭐라 그럴까 잘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 분명히 있어요. 친한 친구 있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뭔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보면은 저는 딱히 그런 거를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힘을 쓰지는 않는다. 예. 일부러. 예. 그래도 관계는 유지되죠. 그쵸. 유지가 되니까. 유지가 돼요? 친구들 있으니까. 인복 좋으신 것 같아요. 전 유지가 안 되던데. 저도 좀 되게 귀찮아하는 편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유지하기 위해서 달빵님은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유지한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래요. 네. 그래서
적게 몇 명을 두고 그들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그렇죠. 관계를 만들어가는. 네. 뭐 과자와 케이크로 매수를 하고 그렇죠. 정기적으로. 훌륭하네요. 나도 매수되고 싶다. 매수하고 싶어요. 과자와 케이크 너무 과자 좋아하는. 케이크는 이제 네. 본인이 만든. 아 그렇죠. 직접 만드는 게 아니면 뭐 그걸 선물하는 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겠어요. 과자와 케이크로 매수한대요. 저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끔 연락?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먼저 연락하는 거? 그 정도? 남자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남자들이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쵸, 선생님? 예. 좀 부심하죠. 가끔씩 연락해도 좀 덜 서운하고 그런 것 같으세요? 전혀 서운하지 않죠. 아, 그래요? 네, 그런 것 여자애들은 되게 서운해하던데요. 제가 지난주에 네. 이제 어느 대학교 이제 그 NT를 갔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학생들 그 사이코 드라마를 이제 한다고 해서 이제 갔었는데 그 이제 춘천으로 NT를 갔거든요, 이 친구들이. 근데 지금 이제 춘천에 이제 그 모 대학에 우리 후배가 있어요. 1년 후배인데. 그래서 거기 간 김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게 됐죠. 그러고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처음 본 거예요. 30년 만에 본 거예요. 근데 정말 30년, 반갑습니다네. 30년 만에 딱 봤는데 그게 반갑이죠, 진짜. 네. 반갑 만에 딱 봤는데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기다려서 그 친구가 이제 차를 가지고 나와서 딱 이렇게 만나서 딱 앉아서 처음 나눈 얘기가 형은 그대로네요. 그래서 너도 그대로다. 그러고서 그냥 어제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에 있는 그 지도 교수가 이제 또 우리의 또 1년 또 후배라서 이제 내가 81학번, 82학번, 83학번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 있죠.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만났다는 둥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기억이 불확실하다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미국에서 만난 건 아니었어. 근데 뭐 졸업하고 처음 보고 그러는 거였어요. 네. 30년 만에. 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닥 이렇게 막 가슴 뛰게 반갑다거나 또 낯설다거나 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희한하죠. 너무 되게 무덤덤한 친하셨나 보다.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되게 친하셨나 봐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서로 아니, 소닥보듯해요. 아닐걸요? 그랬었어요. 네. 남자들이어서 친하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어. 아니 그 제일 밑에 그 친구는 여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방송한테 묻고 싶은데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가슴이 설레거나 뛰거나 이런 사람도 있나요? 저도 그거 묻고 싶었어요 지금. 거의 없죠. 어머. 제가 원래 굉장히 드라이의 대명사였죠. 근데 저는 방 선생님 말씀하신 에피소드가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1년에 한 번씩 동호회 동문회 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1년에 한 번씩 가고 이러면 2년, 3년 만에 보는 선배들 막 유난스럽게 반가워할 거 없이 그냥 어제 본 사람 또 보듯이 친근하고 그냥 다정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럼에도 그렇게 2, 3년에 한 번씩 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죠. 그런 게 있으면. 만나면 안부 묻고 걱정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 선생님 같은 게 오히려 뭐랄까 되게 맞다 그래야 되나? 표현 어떻게 해야 될까? 자연스러운.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네,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니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냥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그냥 일상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아주 담담한 그런 관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거나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서 아련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만나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렇게 가슴 뛰고 설레고 좋은 또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가져보시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런 또 다른 것도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사람을 만나면 그러세요라고 이제 물어봤던 거지. 그리고 사실 사관님도 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또 뭐
가슴이 이렇게 좀 간질간질한다던가 뭐 이런 사람이 또 생기기도 하고 생겼기도 했고 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고백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던 이성이라든가 뭐 내가 전화를 해도 늘 받지 않는 그라든가 뭐 그런 예가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막 뭐 안타깝고 짠해지고 마음 되게 졸이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제가 이제 본 박 선생님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설레거나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정돈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서. 제 나이가 몇이에요 벌써. 선생님 나도 나이 50개야. 근데 저는 왜 부록이라니. 왜 이렇게 맨날 뭉클하고 아련아련하고 그럴까요? 그냥. 제가 그 한참 젊은 시절에 저는 사람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난 너무 냉정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내 마음 뜨거웠어. 사람을 되게 만나고 싶어 했고 함께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고 자연스럽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뭔가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지. 무의식과 의식의 갈등. 사실은 사람의 정이 그리우면서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혼자서도 잘 있어. 난 의연해. 쿨시크.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앞으로는 그러지 않은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과 실제 나오는 게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여럿이 만나는 거는 좋은데 약간 이게 좀 안 좋은 건데 책임과 의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 따라오는 의무 같은 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 친구 사이에서 무슨 그런 의무 같은 게 있을까요? 해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혹시 사람 이성 없으세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스페셜 케이스고. 스페셜 케이스. 그건 완전 다른 거 같고요. 이성 입장은. 근데 친구한테도 이런 거 있죠. 내가 불러냈어요. 오늘 술 한잔 하자 불러냈어요. 그럼 다음에 나 진짜 쉬고 싶은데 불러내면 왠지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약간 그런 게 암묵적인 어떤 규칙 같은 거죠. 약간 귀찮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친구들 모이다 보면 그런 역할이 어느 정도 고정되지 않아요? 부르는 친구, 가는 친구, 뺀질거리는 친구. 하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심심할 때 친구가 나와주고 또 친구가 심심할 때 내가 놀아주고 이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차면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되면서 나도 기꺼이 주고 싶고 받고 싶고 이런 게 생기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안 차오르면 그게 의무로 느껴지고 귀찮고 회의가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러웠는데 취업하고 나니까 회사 사람은 약간 그 친구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럼 혼님은 지금 좀 지치셨나 봐요, 많이. 저요? 여유가 없으신 거 인간관계 면에서? 네, 인간관계 면에서. 관계 면에서? 네. 거기까지 쓸 만한 에너지가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런가요?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만나고 싶은 마음은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죠. 뭔가 취조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박 여행사가? 아니 이게 박 선생님의 상담 스타일 아니신가요? 저한테 된 거예요? 네. 참나원이잖아요 여기. This is 참나원. 무서운 사람들이야. 저희 보고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 사관님 되게 좋아요. 나는 그림자. 저는 이제 훈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그 융통성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똑같은 걸로 이렇게 갚는다 그런 표현을 할게요. 똑같은 걸로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불러내서 저 친구가 불러내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걸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그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돈을 쓰면 상대방은 시간을 쓰는 거고요. 나는 마음을 쓰면 저 친구는 돈을 쓰는 거고요. 그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그 친구에게 기여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밥 샀으니까 밥 사고 차 샀으니까 차 사고 이렇게 사람들이 참 재미없고 융통성 없이 혹시 훈님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까 않아요?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 예, 다시 예. 좀 돌아볼 만도 한데. 아, 그러니까 뭐 제 친구 불러내면은 제가 술을 사죠. 약간 이런 걸로. 아니 이제 그렇긴 한데 그 친구가 불러낼 때 나는 쉬고 싶은데 나가야 되는 거 이것도 이제 불러냈으니까 또 나가고 같은 걸로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산을 해보자면 굳이 계산해보자면 네네. 내가 불러냈잖아요. 예. 불러냈으니까 술을 샀잖아요. 예. 그럼 계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채가 안 남은 거죠. 네네네. 네. 아,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런. 근데 친구 사이 갈등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이제 불러내서 이제 술을 샀다. 네네. 근데 그 친구가 불러냈는데 나보고 사게 한다. 그런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 아니 저기 아주 소문난 빈대가 있어요. 프로페셔널 빈대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부르면 이제 안 나가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도 이렇게 따로 붙이지 않나? 젊은 친구들 그런 것 같아요. 남자친구, 남자 사람 친구, 여자친구, 여자 사람 친구. 그래서 그냥 사귀는 사이냐 안 사귀냐의 어떻게 구분되는 문제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산이 들어가면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고요. 계산 안 하는 건 여자 친구, 남자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친하고 안 친하고. 네네. 아니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들어서. 근데 사귀는 사이에도 계산 많이 해요. 그런 거 같진 않아요. 달빵님은 사귀는 사이에도 계산을 많이 해요? 계산을 못해서 힘들게 살았죠. 계산을 못해서? 네, 지나치게 못해서. 지나치게 못해서 힘들게 살았는데, 네. 사람들은 보니까 계산을 하더라.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나도 이제 계산해야 되겠다. 아니요, 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네. 저도 계산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남녀 사이. 남녀 사이? 그러니까 그거. 나는 사람 사이. 연애. 남녀 사람 사이가 남녀 사이. 나는 그냥 사람 사이에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여긴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병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네. 호갱남인가요? 네. 호갱들이네요. 저는 그 참나원 나왔던 걸 사실 남자친구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드로우를 보더니 제가 거기 가서도 단호박으로 얘기를 했대요. 단호하게. 고집스럽게. 그래서 저는 전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참나원 와서도 그랬다니까 그게 조금 놀라웠어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어떤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한 부분이 그렇게 들렸는지. 그런 디테일을 들어가면 남자친구 너무 디테일이 약해가지고 대답을 못해서 또 제 나름대로 그냥 유추를 해보는 거죠. 혹시 두 분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단호박이라고요? 네, 단호하게? 너무 좋고 싫은 게 분명하고 항상 yes or no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단호하게 단호하고 얘기하는. 박정하게 단호박. 네.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요? 그럼 그날 오히려 방세님이 단호하셨지. 제가 막 하던데 그랬죠? 네, 칼로 쑤시는 줄 알았어요. 행킬칼이 행킬칼. 난 네, 잘 오히려 드는 더 거. 단호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요? 그 얘기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내 기억에. 왜 이렇게 이용만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게 싫으면 떠나면 되지. 왜 못 버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자친구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 주제에 대한 행동 말고 제 감정을 얘기한다던가 앞으로 어떻게 표현 같은 게 굉장히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한 친밀한 관계의 사람일수록 냉정하게 듣기가 냉정하고 냉철하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달빵님하고 남자친구 둘 사이도 굉장히 일단은 연인 관계잖아.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달빵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 이런 부분에 가면 얘는 항상 이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그 달빵님이 남자친구 가끔 야단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단은 제가 봤는데요. 어떻게 야단을 칠 거라고 추측이 되시는데요?
제가요? 야단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단을 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남자가 너 너무 단호하다. 바가지 긁는 캐릭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 못하고 이제 참나원이라는 거를 빌미삼아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 거기서도 단호했다. 이런 걸로 봐가지고. 우리는 단호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그래요? 근데 하여튼 남자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고민은 그래요. 요즘 새로운 회사 들어간 지 지금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사장님도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사람 말을 좀 안 듣고 고집이 세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손님들 왔을 때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파티시인데 정말 프라이드가 강하고 언니 헐세프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무 좋고 싫은 게 그걸 분명하게 표현했나? 회사 생활에까지? 그런 걸 보면은 남자친구하고 맥락이 같네요, 사장님. 근데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건 아니에요. 스스로도 좀 그렇긴 해요. 전 싫은 걸 못 견디겠어요, 너무. 그래서 이걸 타협을 하고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전혀 못하고 살아서 이 사회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어서 싫은 거 이렇게 못 견디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뭐 직장에서도 사장이 X 같으면 그걸 못 견디고 그만둬서 맨날 이직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 거죠, 일종의. 사장이 X 같은 거. 네.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는 없나요? 어떤 사장이 X 같아요? 사장은 항상 X 같은 거 같아요. 사장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떤 면을 X 같다고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요. 월급도 조금 주면서 너는 뭐 남자친구가 뭐 이런 것도 안 해주냐? 저런 것도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례하지? 남의 사생활 가지고? 되게 많아요. 전 상사란 건 항상 그런 걸 줄 알았는데요.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시네? 아니, 심각한 게 아니고. 네네. 생각 중이야. 정보 처리 중. 그럼 그리고.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네. 어떻게 들어요? 달빵님은? 그 앞에서는, 에이, 사장님, 요즘에, 이렇게 남자라고 돈이 많고 그런 게 어딨어요. 또래들이 다 비슷비슷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받아주는구나. 네, 저는 좀 잘 받아줘요. 근데 그거는요, 사실 겉으로 잘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게 제가 굉장히 잘해요. 잘 받아주는 거. 겉으로 보기. 근데 집에 가서요, 진짜 분노가 끓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내면화돼 있어서요. 그런 말을 들으면 습관적으로 그 서비스용, 사회용 미소가 팍 나오면서 이게 탁 되받아치는데 이게 그냥 스위치 같아요. 병이다. 병이에요? 그거 고쳐야 돼, 그거. 고집병. 진짜 듣고 보니까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거 무시당하고 무례함을 부른다고요. 구타를 유발하듯이 무례함을 유발하는 거라고, 그게. 그 사람에게 유발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유발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왕따를 유발하고 뭐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게 무례함을 허용하는 거잖아. 그렇게.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될 부분을 허용하는 거라고, 지금. 심지어는 그 유발하는 것까지 된다니까. 구타 유발자야.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장도 있었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니까.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사관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돈이 없으면 그냥 더러워도 참고 견디는 거고. 돈은 항상 없잖아요. 집에 은수저 물고 태어나지도 않는데. 더러워서 참고 견디는데 일단 그런 현장에서 남자친구가 이런 것도 안 해주냐 이런 식의 무례한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들이잖아요. 사실은 무례하게 나올 때 그럴 때가 어떻게 받냐고요. 사장님이 상관하실 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런데. 훈님도 여기서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근데 이 문장 자체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옵션을 좀 갖춰야 돼요. 나를 방어하는 옵션. 날 지켜내는 옵션. 메모장에다 써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갑옷을 좀 입어야 돼. 전장터에 나가는데. 근데 자동이라니까요. 애교 있게 퉁치면서 에이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웃고 넘어가는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한다니까. 달빵님이 그걸 부른다니까.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속상해요. 달빵님 보면 함부로 하네.
이거 이발자야. 야해. 아, 그렇게. 음란마귀. 요즘에 말 잘못했다가 난리 났던데, 지금. 콘서트에서. 설마. 근데 그런 성향 때문에 크게 대인 적이 없으세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이용당하거나. 아니요, 그냥 이용당하는 건 제가 귀찮아서 이용을 잘 못 당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만큼 많지 않아서 이용을 뭐 10년씩 당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될 텐데 몇 달 만에 제풀에 지쳐서 그만둘래요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 뭐 그게 이용당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참 어떻게 그만둬도 금방 또 구하고 금방 또 구하고. 엔지니어들은 제가 그리고 또 인상 좋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건 정말 가면일 뿐인데 불쌍한 사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왜 고집세다라는 얘기를 듣는지 알겠어요. 아, 그래요? 네. 첫인상은 그렇게 이렇게 막 서글서글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물어보면 완전 단호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이렇게 틀려서 처음에 봤던 거랑. 그러니까 처음에 본 인상하고 정말 이제 다른 거죠. 다르게 대응하는 거죠. 차라리 대놓고 뭐 그건 아니라고 이제 아까 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장님 상관하실 일 아니잖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사장 입장에서도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거리를 유지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에 다 허용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니까. 맞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갑 입장에서는 제 고집 세네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 속을 모르겠어 이렇게 되겠지. 성숙한 사장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을 못 만나봤네. 그런 사람이 되게 드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군데 이직하고 이렇게 보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되게 성숙하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좀 만나보고 싶네요. 나도. 제가. 그 사람은 되게 겸손해요. 아, 겸손해서. 그러니까 네. 서로 이 끌리는 에너지들이 있나 봐. 아, 좋은 에너지들이요? 그러면 제가 좀스럽구나. 안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또 그런 사람 끌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누가 그렇다 그랬어요? 왜 혼자 이제 왜 하필이면 그렇게 끌고 가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차례야. 왜 하필이면 그렇게 끌고 가요? 난 그렇게 할 말이 없네요. 무엇과 무엇이 어울린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낚인 거야, 사실 여기서. 찔려서. 그쵸? 아니, 그게 아니, 이제,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패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맞아. 피해자로, 그리고 나의 피해의식? 맞아요. 제 대화법 중에 그럼 뭐뭐 하면 뭐뭐 하다는 거야? 이 말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단호하다 또는 고집세다 이런 소리 들을만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상황에서 달빵님이 너무 쉽게 그런 면이 있어요라고 또 인정해버린 이것도 사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혹시 그 멘트일지 몰라. 속은영 아니지만. 맞아요. 이것도 사실 인정하는 제스처일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고 갔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달빵님이 그렇게 반응하고 얘기하게 되는 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방 선생님도 덧칠러온 부분도 없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해요. 인정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둘 다 고쳤으면 하는 게 덫을 놓는 이렇게 그런 덫을 놓는 습관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엔 정말 머리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 두 개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경우에 달빵님의 그런 대화 패턴이나 생각하는 그런 사고 안에서는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끌어나간 방송님도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거잖아요. 안 하셨으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덫을 놔서 뭔가 사회적인 미소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좀 보여줬으면 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네. 대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는데 말이지. 대안. 근데 대안을 꼭 그런 식으로만 찾아가야 되나요? 재밌지 않아요?
극적이고? 두 분 방송 끝나시고 상의하시고. 무섭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달빵님도 네 그래요 하고 그냥 순순히 또 이렇게 수용해버리는 이것도 일종의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네. 지금부터는 진심만 받아들이세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이 동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일 경우는 이해하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게 좀 습관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강하게 그 세뇌? 뭐 예절 교육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라도 네.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거는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뭐라는 거죠? 라고 다시 되묻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의도나 이게 파악이 됐을 때 근데 제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마지막으로 달빵님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약간 곁다리 얘기긴 한데 제가 옛날에 소개팅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한물 잡고 이렇게 놀았을 때 남자들이 리액션 큰 여자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리액션 완전 잘하죠. 와 진짜 정말 막 그럼 남자들도 막 신나서 설명하고 근데 나이가 지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 권력이 있잖아요, 다. 근데 이런 게 돌아가는 그 흐름을 보니까 리액션을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보더라고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좀 가볍게 보면 어때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나를 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용 안 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진 않아요? 주제는 아니, 제가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척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네, 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살아넘으려고 하는 일종의 옷이거든요. 외투예요, 저의.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저는 이제 약간 투사 같은 건데, 그냥 저도 옛날에 약간 달빵님하고 저는 되게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긴 한데 그런 리액션 부분에서는 어렸을 때 되게 사람들 맞춰주고 이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뭐 제 얘기 겸 해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사관님이 그런 경험 한번 나눠주시죠. 이거 아닌 거 이렇게 해보고 이거 아니다 그랬다.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남한테 주파수를 맞춰주는 행위가 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게 꼭 무조건 좋지는 않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상대한테도 좋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상대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네. 그리고 나도 좀 그런 어떤 영혼 없는 리액션이 끝나고 나면 되게 공허하고 이게 뭔가 싶고 나도 공허하고 상대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 헷갈리게 만든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오히려 또 그렇게 약간 좀 분별해 가면서 듣고 공감하고 반응하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좀 나랑 좀 안 맞는 사람하고도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저한테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리액션을 안 하면 리액션을 못하는 무뚝뚝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냥 사회생활 못할 것 같고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액션을 그러니까 리액션을 하되 적절하게. 적절하게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일 때. 어렵네요. 자, 중간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걱정이 된다. 내가 무뚝뚝한 사람이 되고 차가운 사람, 단호한 사람, 뭐 이런 게 고집 센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조심을 하는데도 결국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관리를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대책은 그래서 어쨌다고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리액션 안 하고 해가지고 차갑게 보여. 응? 차갑게 보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 그래서 어쨌다고. 그럼 어떻게 되지? 날 어쩔 건데 뭐 이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다고. 그게 뭐, 그게 나한테 치명적인가? 내가 그러면 너무 괴롭고 못 견딜 만한 일인가? 그거 한번 비교 판단을 해보세요. 속으로 막 끓이고 전전긍긍하는 거하고, 그래, 뭐, 그럼 말고, 어느 게 나은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네. 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두려운 것이 있을 때, 내 두려워하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떤데? 이게 좀, 배짱. 그것이, 그래, 최악의 경우가 일어나면 어떤데? 가보는 거죠, 뭐. 그렇게 가보고 해서. 생각보다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 볼게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 나 좀 화제를 바꿔서 제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11월 11일에 녹음을 하러 왔었어요. 그때 제가 빼빼로를 사와서 기억이 딱 나는데, 그러면 11월부터 지금 4월 초니까 5개월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방송 녹음 1회 그때, 1회가 아니라 어쨌든 한 번 녹음하고 나서 후에 변화는 사실 크게 없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집단 상담을 권하고 싶은데, 뭐 어느 지역에 계시던 어떤 단체나 어떤 센터에 들어가시던 상관없이 저는 집단 상담으로 되게 많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상담 왔을 때도 방 선생님이랑 윤정은 선생님께서 이제 메타인지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 상황을 관찰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서 호흡 강조하셨었고, 명상 같은 것도 얘기도 하셨었고, 근데 그걸 집에서 했었어요. 근데 혼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사실 끌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한 일주일 하고 나서 또 흐지부지 되고, 또, 몰라, 그냥 또 이대로 살지 뭐, 이런 마음이 되게 젖기가 쉬운데, 이제 저는 집단 상담에서 좀 많이 고무를 받은 부분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8주 동안 참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계속 뭔가 동기부여가 새로 생기거든요. 그날 참가할 때마다 새로운 얘기들, 새로운 화제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참나원 방문 상담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집단 상담에서 좀 메타 인지를 키울 수 있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 될까,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있어서, 저는 그걸 계기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관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게, 사실 우리가 여기서 1시간 방문 상담을 이렇게 하는 것은 보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서 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이거를 보는 거고, 이제 진단을 하고 대안을 찾고 처방을 이제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방향이 제시되는 정도죠. 그걸 이제 메타인지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또 호흡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오랜 세월 하면서 익혀가지고 내 것이 되기까지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스스로 좀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전대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좀 답답해지고, 그러다가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문 상담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어떤 방향 전환 같은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단서는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제대로 무르익도록 하는 그런 것에는 이제 뭐 이후에 자기가 이제 점검을 받는다든가, 뭐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 같은 걸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가지고 확실하게, 저는 이건 이제 AS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사관님이 우리 이제 집단을 하러 이렇게 오셨을 때 되게 반가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을 잡고 좀 안 되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오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소중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뭐 자기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다던가 성장하고 싶다던가 뭐 고치고 싶은 뭔가 습관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는 꼭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나아가는 게 상당히 좋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극도 되고 그 점검도 될 수 있죠. 네. 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뜻밖에도 이렇게 집단에서 나랑 굉장히 왠지 이렇게 거슬리거나 왠지 호감이 가거나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죠? 맞아요. 있어요. 그게. 네,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이해해가는 것이 또 나를 깊게 이해해가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 집단 상담 홍보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집단 상담하는 곳이 이제 그 두 분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마인드 코치 센터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 저는 어쨌든 동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지를 만든다 좋은 얘기. 네, 그런 좀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내가 성장하거나 치유하거나 하는 그런 동기 의욕을 갖고 있을 때 그 같은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함께 한다는 것이 왜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이런 마음 공부하는 자리, 자기를 보는 자리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 이제 분위기만 제대로 형성된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많은 거울을 보고 다방면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집단 상담 하다 보면 되게 감정이 되게 여러 선으로 뻗어나가는 게 느껴져요. 안에서 그러니까 나 혼자 나를 들여다봤을 때 결코 발견하지 못했었을 어떤 여러 가지 생각과 내 모습들, 내 감정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게 되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이런 게 있었고 저런 모습이 나는 불편했고 이때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짜증났고 이런 거를 되짚어 보다 보면 예, 결코 그건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뭐 공격도 제가 하기도 하고 공격을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서운지. 근데 저는 막 하기도 하고 속으로 되게 생각이 되게 많을 때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 강하게 받았어요. 역시 훈님은 조용히 미소 짓고 계십니다. 지금 어떠세요? 지금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되게 흥미롭네요. 저 궁금해요. 혹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막 끼어들고 싶은 충동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요? 네. 그냥 이야기 끝나면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근데 그 막 참기 어렵다. 아니, 말 자르고 싶다. 이런. 자르고 싶다. 네. 이 새끼야 이게 아니잖아 뭐 이런 느낌 받은 적 없어요? 그 닥치라 이런 거? 술 마실 내가 때. 바로 그래요? 술 마실 때. 그러면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 억누르고 계신 거예요? 술 마실 땐 나오고? 아니요.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대화 자체를. 뭐 반박해야 할 만한 천미한 문제를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진짜 맹숭맹숭한 분이시네요. 별로. 그러니까 주로 회사에 있으니까 회사 끝나면 기숙사에 가거든요. 기숙사에서 이제 거의 혼자 있게 되고 거의 회사나 이제 기숙사예요. 가끔 이제 술 마실 때 있고. 저하고 정반대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회사에서 있을 때는 신기하기까지예요. 이제 그럴 때는 있죠. 뭔가 회의할 때. 네. 회의할 때 이렇게 말 자르거나 이런 거는 좀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고 하시냐 안 하시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시냐 없으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있기는 하죠. 그게 좀 뭔가 흥분했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근데 훈님은 그렇게 이제 웬만해가지고 흥분을 잘 안 하시는 편이에요. 훈님은 흥분도 잘 안 하시고. 그렇죠. 좋게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차분하고. 대단한 분이시네요. 좋게 말하면 차분한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좋게 말하면요? 맹숭맹숭이 되나요? 네. 맹숭맹숭하고 뭐 재미없고. 네, 너무 그러니까 파상이 없는 밋밋한.
그래서 그때 제목에 붙은 게 그거였어요. 딱히 재미없는 내 인생. 뭐 문제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나 대응하는 방식이나 다 다양하니까 그 다양성을 좀 존중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워낙에 그 세로 세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터지면 그거를 책임지고 수습하고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코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희생자 하나를 찾아서 그 희생자를 처벌하는 식으로만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덮기 마치 그 어떤 최선의 어떤 그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샘플링 같이. 이럴 경우는 이러는 게 좋은 거고 이럴 땐 이런 게 좋은 이런 샘플링들이 항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끊임없이 드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훈님도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건데 뭐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쪽으로 우리가 그때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양성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 나온 걸 가지고 뭘 아셨나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식욕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이런 감정의 크기도 사람마다 좀 다른 걸까? 네, 그렇죠. 저는 되게 말 자르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평소에 하루에 몇 번씩.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설명할 때 이제 우리한테 있는 에너지 중에 자기 속에 있는 걸 갖다가 뭔가 분출하고 표현하고 싶은,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에너지가 있고요. 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갖다 이해하고 싶은,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런 또 에너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에너지와 말하고자 하는 에너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뭔가 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 말하고 싶은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고 이 듣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듣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차분하고 침착한 편이고 웬만해서 흥분은 잘 안 하고요.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죠. 그렇게 막 흥분도 잘하고 이러는데 대신 이들은 보통 뒤끝이 별로 없고요. 듣고자 하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좀 깊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 좀 깊이 하고 해가지고 자칫하면 이제 뒤끝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자면 우리 현대사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경쟁, 뭐 줄 세우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속이 이렇게 폭탄 같은 걸로 차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빼주지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친한 사람한테나 이렇게 좀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게 이제 막 표현하고 막 수다도 떨고 막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막 말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폭발해 있는 이런 상태는 이게 흥분 상태고 정신 건강과 사실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맞아요. 참아도 안 되고 그대로 나가게 되면 이제 과하게 되면서 막 무리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상태는 메타인지가 되게 낮아져 있는 상태겠네요. 그렇죠. 메타인지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인격이 성숙되고 마음이 정리되고 차분해지고 마음 청소가 잘 되고 이렇게 될수록 점점 이렇게 우리 본연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지면서 듣고자 하는 에너지가 커져요. 그러니까 왜 가만히 듣고 말 별로 안 하는데 한마디 하면은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되면서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선생님인데? 이런 분들은 듣고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많이 수양된 사람들일수록 듣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해요. 언제 인격이 수양될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연습하는 것이 진짜 진지한 관심을 보여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속이 어떨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저렇게 말하는 심정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내 입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한번 들어보는 거죠.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막 말하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이런 작업들이, 복잡한 작업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집단 상담 같은 열린 어떤 실험장, 실험 학습장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좋은 힌트예요. 근데 제가 훈님한테 궁금한 거는 훈님이 차분하게 있으면서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잘 이렇게 이해되고 한눈에 보이는 편인지 아니면은 뭔가 답답하거나 또는 그냥 막연하거나 또는 지루하거나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이해가 정확히 막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람 하는 이야기 하시는 게 전부 다 이해가 되지는 않고 그냥 근데 답답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답답한 것도 아니고. 네, 답답하거나 저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구나. 근데 제가 진짜 모르는 게 있으면은 다시 물어보겠죠. 이게 어떤 그 상황에서 대화상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물어볼 텐데 지금 상황은 약간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거리를. 약간 그런 친구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 있었는데 뭔가 상황이 그러해서 3일을 같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3일 후에 지나고 보니까 이 친구가 내한테 속 얘기는 안 한 것 같아. 참 친하고 무난한 우리는 화목한 3일을 보낸 것 같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그런 친구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쉽게 인정하시다니. 나 너무 지금 극딜했나 이러고 싶어서 좀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거든요. 그것도 능력인데. 아니 저 다른 사람 친구한테도 잘 고민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에요. 사실 고민도 별로 없고 고민이 사실 별로 없어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고민할 거리가 생기면은 되게 빨리 결정을 하고 나머지를 하는 편이라서 고민을 그렇게 한번 깊게는 해보죠. 생각하고 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해요. 어차피 내가 할 건데 뭐 이런. 그럼 결단력이 있으신 거네요.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건? 네, 결정은 좀 빠른 편이에요. 좋은 능력이에요. 부럽네요. 진짜. 근데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사람이 상호작용할 때 고민 얘기만 하진 않잖아요. 그냥 실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많이 하세요? 친구들이랑은 주로 이런 거 하죠. 대부분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 직장 상사 뒷담 이런 이야기하고 TV는 잘 안 보거든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뭐 친구들 만나면 정치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런 이야기. 별로 고민하실 거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별로 고민이 없어요. 네. 딱히 재미없는 내 인생. 전 지금 감탄사가 나올 지경이에요. 어떤? 고민이 없으시다고 그러고 딱히 고민이 들지도 않다고 하시니까 결정도 빨리 되고. 근데 달빵님이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 바뀐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속에 너무나 많은 불이 있어요. 힘들어요. 달빵이 되게 활발하고 밝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저 사실은 활발하지도 않고 밝지도 않아요. 아니 그렇게 보이셔서.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훈님이 그렇게 보인다는데 왜 훈님이 그렇게 보는 것까지 왜 간섭을 하고 그래요? 여기 참 나오니까 얘기했어요. 목에 핀대었어. 아니, 그냥 제 이 차례에서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를 평소에? 야, 아까 그 윤 선생님 말씀이 제대로 먹혔네. 예의 바른 그런 그 외교성 멘트 같은 거 안 하고. 좋습니다. 근데 얼굴 약간 빨개지신 거 알아요? 네, 알아요. 지금 속에서 사실 좀 떨리죠? 떨리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네. 밝네. 그 밝은 거죠, 그게. 군님이 제대로 봤네. 나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요? 그래도 부정하고 싶어요? 본인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데? 밝고 명랑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밝은 그거에 기운 대해서 에너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데요? 사실은 거래처에 전화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어두운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죠, 항상. 어두운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혹시 나는 어두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미신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어렸을 때 너무 제가 내성적이고 극단적으로 수줍었던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엄청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아, 나가서 그렇게 말해도 안 죽는다, 발표해도 안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자기 암시 같은 걸 막 하고 살았어요. 애를 많이 썼네요. 네. 그 애를 쓴 게 아무 소용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밝게 비춰지기도 하고 그런 건 좋은 거죠. 근데 밝게 비춰져도 사실은 나는 밝지 않다는 믿음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때로는 밝은 모습만 계속 보였는데 어두운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고 우울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중요한 자리인데도 약속 파토내버린다 뭐 이럴 때도 있으니까요. 네. 그게 그런 게 지금 최근 일이에요? 성인이 돼서 이렇게 내가 기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참 미묘한 부분인데. 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이제 내가 너무 내성적이고 극단적으로 내성적이고 막 두려워하고 대인 공포 막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심리학도 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계속 나는 그래도 내성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이코 드라마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내가 대학 다닐 때 내성적이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후배가 내가 대학생활 하는 거 봤잖아요.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절대 아니라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도 뵙진 않았지만 그거에 한 표. 형이 내성적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인정해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았어요. 뭐 동료회장도 하고 과대표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 하는 의식을 30대, 40대까지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럼 스스로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 고정관념이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날 지키고 싶었던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껍질을 근데 써서. 나는 원래는 어두운 사람인 거라는 생각은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 생각. 근데 강하게 이제 자기 어렸을 때 경험이 확 박혀가지고 자기가 이미 그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났는데도 아직 그게 그림자처럼 자구처럼 남아있는 거지. 혹시 그래서 아까 이제 밝고 이러시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라고 하잖아, 바로. 근데 그게 정말 아니냐 이거야. 진짜 그건 성찰해봐야 될 것 같아. 진짜 내가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어떤 틀이 있는 건지. 이것도 생각거리예요. 근데 지금 들으면서 이제 생각 드는 게 나는 내성적이다, 소심하다,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거랑 그다음에 밝다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내성적이고 이 정도는 소극적인 거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차원이 아닌 거지. 예, 근데 이제 거래처에 전화를 하게 될 때 아무래도 거래처에 전화를 하게 될 때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좀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느끼면서 나는 거래처에 시원스럽게 전화도 잘 못하고 나는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그리고 이제 밝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도 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도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밝은 거고 이런 게 다 청소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고 라고 하는 또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선 이런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 기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준치가 되게 높아요. 기준치를 이상적으로 높게 잡죠. 이상적으로 이상하게 잡죠. 그러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준치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실은 멀쩡한데 사실은 괜찮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 보면 이제 한참 함량 미달이지 자기가. 우리 이제 그 뭐 자유롭게 얘기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됐는데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어떤지 중간 점검 잠깐 하고 좀 쉬었다가 가볼까요? 네, 좋아요. 네. 현재 마음들이 어떠신지. 제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뭐 우리가 했듯이 제가 이야기가 별로 없었죠.
아니에요. 적절하게. 네, 적절했다고 전 생각을 해요. 훈님 입장에서. 방송 분량 나왔어요. 네. 뭐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 사람 이야기 듣는 거. 네, 일단 제가 느끼기에 대화 자체는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약간 집단 상담하고 약간 빙의가 됐는데, 집단 상담이었으면 제가 달빵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공격도 하고 싶고, 네네. 막 수시기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래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냐면 다음 주가 또 기약이 되면, 그게 서로 또 이제 보고 얘기가 어떻게 또 할 수 있는데, 끝나니까 또 괜히 또 서로 얼굴 붉히고.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다른 분들 말씀 들으면서, 내 모습은 어땠지? 저 고민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날까?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저는 약간 좀 마음이 좀, 뭐랄까, 따뜻해지는 느낌? 그냥 그런. 그리고 전혀, 이건 저 사람의 일이야. 저거는 저 성격을 가진 저 사람만의 문제라고 다가오지 않아요. 네, 그게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잠깐 쉬고 나서, 망설이지 말고 해보세요. 해주세요. 그 선생님들 있는데 네. 뭐. 네. 저는 또 여기 와서 또 내가 너무 많이 떠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형님한테는 좀 미안하기까지 지금 하고 이 방송을 그래요. 제대로 이렇게 불사르고 있다는 그런 공헌은 생각 안 하시죠? 잘 못해요 그런 생각을 잘.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다시 2부 시작할게요. 네. 네. 1, 2, 3, 4. Whoa, slow down. Take it easy. There's a long line behind you. Lower your voice, please. I know it's my job to make it the way you want it. Like a raspberry mocha or a cafe macchiato or a non-fat one-pump vanilla latte with 2 add shots of espresso. Relax, put it in perspective. I mean, really, it's just a fucking cup of coffee, lady. Is it really gonna break your day if it's not exactly your way? It's just a fucking cup of coffee, lady. Get another one for free. Don't take it out on me. It's just a fucking cup of coffee. Hey, okay, I get you're really pissed, but you're overreacting, being ridiculous. Is it a little too much of this, or not quite enough of that? Is it too hot to sip it? Is it not non-fat? Did your house burn down? Did your dog die? Or did you catch your husband in the act? Come on,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 mean, really, it's just a fucking cup of coffee, lady. Is it really gonna break your day if it's not exactly your way? It's just a fucking cup of coffee, lady. You get another one for free. Don't take it out on me. It's just a fucking cup of coffee. I wish I could punch you in the face, but I can't. I wish I could stand up on this counter and rant, but I can't. Instead, I have to say, have a nice day. But by the way, it's just a fucking cup of coffee, lady. Is it really gonna break your day if it's not exactly your way? It's just a fucking cup of coffee, lady. Get another one for free. Don't take it out on me. It's just a fucking cup of coffee. Oh, it's just a fucking cup of coffee.